2024년 8월 8일 규모 7.1의 지진이 일본 미야자키현과 가고시마현을 덮친 뒤 난카이 대지진 가능성이 대두되며 공포감이 커지고 있다. 난카이 해곡 대지진은 한반도와 가까운 일본 서쪽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악의 시나리오에 따르면 30만 명 이상이 숨지고 태평양 연안에서 30m에 달하는 쓰나미가 일본을 덮칠 수 있다고 한다. 일본은 지진뿐만 아니라 후지산의 실제 폭발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진단도 나왔다. 후지산이 마지막 분화 이후 300여 년이 지나면서 언제 폭발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라는 것이다. 한편 일본의 대재난을 미리 경고한 예언가들이 있다. 적중률이 뛰어난 많은 예언가들에 의하면 최근 일본에 늘어나는 이상 징후들은 일본이 침몰하기 전 나타나는 전조 증상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예언가들은 일본이 언제 가라앉고 안전한 장소는 어디이며 살아남는 사람은 몇 명이라고 했을까? 오늘은 일본 침몰을 경고한 예언가들의 충격적인 예언에 대해 이야기해보겠다. 에드가 케이시는 20세기 미국의 영능력자이자 예언가이다. 그는 최면 상태에서 잠재의식으로 말하는 방식인 리딩을 통해 약 5천여 명의 불치병 환자들을 치유하는 기적을 일으켰다. 케이시는 인류의 미래와 관련해서도 수많은 예언을 남겼는데 그가 생전에 한 14,000여 건이 넘는 모든 예언은 파일화되어 현재 버지니아주에 있는 에드가 케이시 도서관에 보관되어 있다. 그는 히틀러의 등장과 1929년 주식시장 붕괴, 제2차 세계대전과 소련의 몰락 등을 예언하여 적중했다. 아직 실현되지 않은 예언으로는 제3차 세계대전과 일본 침몰 등이 있다. 지구 회전축의 변화가 1936년부터 지각 저 밑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그 기동이 생길 때 새로운 사이클이 생길 것이다. 이는 곧 재조정의 시기가 시작되는 것이다. 수년 내에 대서양과 태평양에 각각 육지가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많은 나라에서 현재 해안선으로 되어 있는 대부분의 지역이 해저가 될 것이다. 뉴욕 자체도 대부분 소멸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다음 세대에 일어날 것이다. 남북 캐롤라이나 주와 조지아주의 남부도 소멸될 것이지만 이것은 훨씬 빨리 일어날 것이다. 유럽 북부는 눈 깜짝할 사이에 변화될 것이다. 북극과 남극 지역에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열대 지역에서는 화산 폭발이 있을 것이다. 일본의 대부분은 바닷속으로 반드시 침몰할 것이다. 케이시는 지구 자전축의 변화를 강조했는데 유독 일본에 관해서만은 일반적인 예언가들이 거의 쓰지 않는 반드시라는 강력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케이시는 이러한 예언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경고했다. 오늘날 이 땅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인가? 사람들에게 신의 찬란한 날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다.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경험을 통해서 이제 일어나려고 하는 현상을 알게 해주는 것이다. 미국의 예언가 고든 마이클 스칼리오는 모든 생명체가 멸망하는 때를 보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자과학을 전공한 과학자인데 1979년에 갑자기 환몽 상태를 경험한 후 생명체 주변에서 발산되는 오라를 볼 수 있게 되었고 예지 능력도 얻게 되었다. 스칼리오는 1994년 발생한 일본의 고베 대지진과 2004년에 일어난 동남아시아 지진 해일을 정확히 예언했다. 그는 미국의 미래 지도를 그린 것으로 유명하다. 미국은 텍사스를 필두로 13개의 나라로 분리되어 쪼개질 것이다. 캘리포니아 지역에 강도 10에서 15의 초강진이 발생할 것이며 북미 지각판이 격렬히 위로 솟아오르면서 캘리포니아의 대부분이 바다에 가라앉게 된다. 먼저 캘리포니아가 무너져 내리고 일본이 가라앉게 될 것이다. 일본은 홋카이도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바닷속으로 침몰할 것이다. 일본이 침몰하면서 발생한 거대한 해일이 옮겨오면서 하와이 섬들을 덮어버리게 된다. 이 변화는 도미노 현상과 같이 한번 시작되면 여러 곳으로 계속 뻗어나간다. 스칼리온 역시 케이시와 마찬가지로 지구의 극이동을 예언했다. 스칼리온은 자전축이 마지막으로 크게 이동했던 시기는 지금부터 약 5,400여 년 전이라고 하였으며 또 태양이나 화성의 자전축이 바뀔 때는 지구 자전축이 완전히 180도 뒤집힌 경우도 있었다고 전했다.
지구의 에테르장이 변화되어 자전축이 바뀐다. 철새들의 비행로가 바뀌고 북극과 남극의 새로운 자전축의 선을 따라 지진이 자주 일어난다. 에테르장의 변화 때문에 인간과 동물, 그리고 식물들에까지 새로운 질병들이 나타나며 자전축이 빠른 속도로 진동하기 시작한다. 자전축이 이동하기 몇 개월 전부터 태양과 지구 사이에 온도의 변화가 있으며 이로 인해 열대 지방에서는 바람이 심하게 불 것이다. 자기 에너지의 변화로 인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할 것이다. 대재난이 절정에 달하는 시기가 되면 새로운 질병과 갑작스런 전염병이 지구를 휩쓸 것이다. 스칼리오는 지구의 환경이 변화한 후 지금과는 다른 새로운 인종이 출현하게 되는데 그 환란기에 살아남은 사람들 중 15세 미만의 어린이들이 다음 시대 인종의 시조가 될 것이라고 했다. 공기는 맑고 깨끗하고 오존층 파괴도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 사람들은 냉난방과 채광이 자동으로 조절되는 일종의 생명막으로 덮인 원형의 둥근 돔 모양의 집에서 살아간다. 자동차는 사라지게 되고 대신 바퀴 없이 소음을 내지 않고 땅에서 움직이는 담배 모양의 기다란 새로운 형태의 대중교통수단이 나타난다. 지구의 새로운 진동과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의식이 새롭게 전환하기 때문에 사람의 평균 수명은 150세로 늘어난다. 사람들은 텔레파시로 의사소통을 하며 동물과의 의사소통도 가능하게 된다. 에이즈를 포함한 20세기의 많은 병들이 사라진다. 빛과 소리가 뛰어난 치료 방법이 된다. 지구에는 하나됨으로 일컬어지는 보편적인 영적 신앙이 존재하게 되는데 그것은 모든 생명의 상호관계에 대한 믿음이다. 평화의 세상이 도래하고 우주의 새로운 주기가 시작될 것이다. 지구 극이동과 인류의 대재난은 과연 언제 발생하는 것일까? 스칼리오는 한 세미나에서 예언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경고했다. 지난 16년간 예언가로서의 경험으로 비추어 볼 때 미래의 사건을 정확히 어느 시간대에 일어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척 어렵다. 내가 예언했던 바로 그 시간대에 발생하지 않은 사건들은 예언한 시간대보다 빨리 혹은 늦게 일어나는 등 결국에는 모두 발생한다. 의식이 깨어 있어야만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이다. 개개인이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미래가 결정되는 것이다. 아서 코난 도일은 의사이자 소설가이며 영국 심령연구협회에 가입한 심령연구가였다. 그는 자신의 영적 안내자인 피니어스에게 전해 들은 예언과 영국과 미국에서 활동하는 영매들의 자료를 바탕으로 미래 세계에 일어날 일을 편지로 남겼다. 혹독한 지진과 거대한 해일이 밀어닥칠 것이다. 그 천재지변 기간에 대다수 인류가 절멸할 것이다. 전쟁은 이 재난의 초기 단계에서만 나타나는데 뒤따라올 위기에 신호탄이 될 것이다. 자연재해가 일어나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위기는 순식간에 닥칠 것이다. 혼란의 중심은 지중해 동쪽의 분지가 될 것이고 그곳에서 5개 이상의 나라가 완전히 사라질 것이다. 문명사회의 파괴와 혼란은 믿기 힘들 정도로 엄청날 것이다. 짧은 혼란기 뒤에 재건의 시기가 오는데 격변의 총 기간은 약 3년이 될 것이다. 대서양에서는 땅이 솟아오르고 이로 인해 쓰나미가 미국과 아일랜드, 서유럽 바닷가와 영국의 저지대 해안을 덮쳐서 큰 재난을 일으킬 것이다. 남태평양과 일본에 나타날 대격변의 징조가 보인다. 인류는 영성으로 돌아갈 때 구원받을 수 있다. 코난 도일은 이러한 예언이 사람들에게 겁을 주고 놀라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방심하지 말고 미래를 대비하라는 뜻으로 남겼다고 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노스트라다무스로 불리는 니콜라스 반 렌스버그는 제1, 2차 세계대전, 체르노빌 원전 폭발, 다이애나 왕세자비 사망과 남아프리카에 흑인 정부가 들어설 것도 적중했다. 렌스버그 역시 일본이 대지진으로 멸망할 것이라 했는데 일본에 일어날 대지진의 원인에 대해 놀라운 발언을 했다. 국가연합이 설립되어야 한다. 그런데 연맹이 불충분한 것을 느끼고 독일을 포함시킬 것이다. 국가연합은 중심이 없다. 국가연합이 신을 배제했기 때문이다. 바퀴를 함께 뭉칠 중심이 없으면 바퀴는 굴러가지 않는다. 쟁기에 뒤엎어지는 것처럼 온 세상이 뒤집어지는 때가 온다. 이것은 제3차 세계대전이 될 것이다.
모든 것이 무질서해지고 혼란에 빠질 것이다. 일본은 두렵지 않다. 신이 지진으로 일본을 응징할 것이기 때문이다. 랜스버그는 에드가 케이시처럼 일본이 대지진으로 멸망할 것이라 했는데 놀랍게도 일본 지진은 신의 뜻이 담겨 있다고 했다. 동방의 노스트라다무스로 불리는 타너스님은 한국전쟁의 날짜와 시간까지 정확하게 예언하여 많은 사람들을 피신시켰으며 월남전이 발발할 것과 월남전에서 미국이 패배할 것을 예언했다. 타너스님은 일본의 고베 대지진도 정확히 예언했는데 자신이 죽은 후 12년이 지난 후에 고베 대지진이 일어날 거라고 예언했고 사망자 수와 피해 규모까지 정확히 일치했다. 타너스님은 일본 영토의 침몰과 안전한 장소까지 비교적 자세하게 예언했다. 지구의 주축은 23도 7분 기울어져 있는데 이것은 지구가 아직도 미성숙 단계에 있다는 것을 말하며 지축이 바로 서고 땅속의 불에 의한 북극의 얼음물이 녹는 심판이 있게 되는 현상은 지구가 마치 초조 이후의 처녀처럼 성숙해 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울어져 있던 지축이 빙하가 녹음으로써 바로 서게 되어 극한과 극서가 없어지고 세계적인 해일과 지진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노스트라다무스가 말한 세계 멸망기가 아닌가 합니다. 지금은 중국 영토로 되어 있는 만주와 요동반도 일부가 우리 영토로 속하게 될 것이고 일본 영토의 3분의 2가량이 바다로 침몰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동남 해안 쪽 백리의 땅이 피해를 입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토는 서부 해안 쪽으로 약 2배 이상의 땅이 융기에서 늘어날 것입니다. 이러한 파멸의 시기에 우리나라는 가장 적은 피해를 입게 되는데 그 이유는 한반도가 지구의 주축 부분에 위치하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유키사와 박사는 계룡산이 지구의 축이라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2020년에서 2030년 사이에 계룡산이 이 땅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평화통일은 없습니다. 천안까지는 조금 위험하고 천안 아래로는 안전합니다. 그때는 국제적인 권능의 지도자가 이 땅에서 출현할 것입니다. 그는 가장 이상적이고 초능력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인물이며 구세주나 메시아에 비견하는 인물입니다. 타너스님은 동해안의 일본 지역에서 초대형 지진이 일어나거나 일본이 가라앉는 사태가 발생한다면 한국의 동남해안도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고 경고했다. 일본에는 히우미 신지라는 아주 유명한 예언서가 있다. 이 책의 저자는 신전 연구가이며 화가인 오카모토 텐메이다. 텐메이는 어릴 때부터 영감이 뛰어나서 신령의 모습이 보이고 목소리가 들리기도 했다고 한다. 그는 한 고급 신령단이 접신해 인류의 미래 소식을 알려주었다고 한다. 텐메이는 39권에 이르는 방대한 예언을 남겼다. 1944년부터 1961년까지 17년에 걸쳐 기록된 이 예언서에는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의 패전과 앞으로 일어날 후지산 폭발 등의 예언으로 가득하다. 그는 특히 재난의 시기를 언급하여 화제가 되고 있다. 북쪽에서 쳐들어올 때가 이 세상의 종말의 시작이다. 하늘의 태양이 하나가 아니다. 둘, 셋, 넷 나타나면 이 세상의 끝이라 여겨야 한다. 대지진과 불의 비가 내리는 대정화이니 혼자 피하고자 하더라도 신이라도 도망갈 수 없다. 천지가 뒤섞이고 뒤집어질 것이다. 바다가 육지가 되고 육지가 바다가 된다. 불의 비가 내린다는 것은 화산 폭발을 뜻한다. 텐메이는 한 세상의 끝이 다가오는 시기를 북쪽에서 일본으로 침입하는 때라 했다. 여기서 말하는 북쪽은 러시아나 북한, 중국 중 한 나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런데 말세에는 전쟁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대격변이 함께 일어날 것이라 했다. 하루에 10만 명이 죽기 시작하면 드디어 신의 세상이 가까이 온 것이다. 재건축이라는 것은 신계, 유계, 현계에 있는 지금까지의 일을 깨끗이 티끌 하나 남김없이 세탁하는 것이다. 세상의 근원인 하느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다. 빛의 세상으로 만드는 것이다. 일본뿐만이 아니다. 전 세계는 물론이고 3000세계의 대정화라 말할 수 있다. 신에게 의지하고 신이 말씀하시는 대로 실천하는 것 외에는 길이 없다.
쥐의 해를 중심으로 하여 전후 10년이 가장 중요한 때다. 이때 세상을 새로 다시 짓는 것은 물과 불이다. 여기서 쥐의 해는 2020년을 뜻하며 힘이 센 지도자가 출현하는 해를 의미한다. 텐메이는 2020년부터 2030년까지 물과 불의 재앙, 즉 홍수와 지진, 화산 폭발로 인류가 큰 고난을 겪게 된다고 했다. 사람들이 신의 계시를 알지 못하여 창피한 일이 생길 것이다. 후회가 코앞이다. 다음 세계는 미륵의 세계이자 하늘의 조상님들의 세상이다. 돕는 자가 진정한 살아있는 신이다. 한 명의 왕이 세상을 다스린다. 세 가지 도가 하나로 합쳐진다. 미륵의 세상이 되면 모든 것이 분명해진다. 지금의 문명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질병의 신이 여기저기에서 만연하고 틈만 있으면 사람의 육체에 뛰어 들어갈 계획이니 최대한 조심하라. 대청소가 격해지면 세계 사람이 모두 가사 상태가 된다. 청소가 끝난 후 인연이 있는 영혼만을 신이 곤란해 숨을 다시 불어넣어 미륵 세상의 인민으로 삼는다. 인연 있는 영혼에는 신의 표지가 새겨져 있다. 불교나 기독교와 인연 있는 사람들만 구원받는 것이라 생각하면 안 된다. 텐메이는 미륵의 세상으로 갈 인연은 종교의 믿음과 무관하다고 했다. 그리고 미륵 세상의 왕이 전 지구촌을 한 가족이 되게 한다고 했다. 일본의 만화가인 타츠키료는 1975년부터 신비한 꿈을 꾸게 되고 자신의 꿈을 만화로 남기게 된다. 그녀는 1995년 일본 고베 대지진이 발생하기 15일 전에 정확히 예언하여 적중했으며 2011년 동일본 대지진과 코로나19를 예언하여 엄청난 화제가 되었다. 타츠키의 예언에서 아직 실현되지 않은 것은 후지산 폭발과 자신이 사는 가나가와현에 대형 쓰나미가 몰려오는 꿈이다. 타츠키료는 일본에 닥칠 대지진의 날짜까지도 언급했다. 이것은 2025년 7월에 일어납니다. 일본과 필리핀 중간 해역쯤에서 발생한 해저 폭발로 인해 태평양 주변 국가에 엄청난 쓰나미가 몰려가게 됩니다. 일본 열도는 태평양 연안 3분의 1이 쓰나미에 휩쓸리게 됩니다. 이 쓰나미의 높이는 동일본 대지진의 3배 정도로 거대합니다. 이 충격으로 인해 육지가 솟아오르는데 홍콩에서부터 대만, 필리핀까지 이어진 듯한 느낌을 줍니다. 타츠키는 일본의 엄청난 대재난을 보았지만 대재난 이후에 밝은 세상도 보았다고 했다. 때는 1975년 7월 22일. 일본의 기다노 케이호우라는 스님은 잠을 자고 있었다. 그때 어디선가 친구여 일어나라는 목소리가 들려와 커튼을 열고 창밖을 내다봤는데 보름달이 비추는 쪽에서 UFO 하나가 하늘을 날고 있는 것을 보았다. UFO는 건너편 산에 착륙했고 그 안에서 4-5명의 외계인이 내렸다. 그들은 스님의 숙소와 10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텔레파시를 통해 말을 걸어왔다. 자신들은 신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고 지구에서 말하는 우주인이라고 했다. 그들은 인류의 미래에 대한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다. 우주인은 다른 천체에도 살고 있습니다. 다만 문명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행성은 지구 행성보다 문명이 월등히 발달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구도 그들이 살고 있는 행성과 동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까지는 큰 환란을 겪어야 할 것입니다. 이 지구에는 큰 변동이 있을 터인데 지각이 신축되어 일어나는 현상으로 인해 해저였던 곳이 해면 위로 돌출하기도 하고 드러나 있던 섬이 물속으로 침몰되기도 하여 지금의 세계지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구의 공전궤도는 변화의 시기를 맞이했습니다. 우주선이 지속적으로 날아오는 것은 지구의 위기를 경고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지축의 경사가 닥쳐오더라도 지구인들은 동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구인들은 그런 시기에도 자신 또는 가족의 이익밖에는 모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구 자전축 변화의 첫째 변동으로 일본 열도의 외측 지진대가 확장하여 시코쿠와 큐슈를 지나 야마구치현에서 일본에까지 이를 것이며 일본의 서쪽이 높아지고 동쪽이 침몰할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고 사람이 다 죽는 것은 아니고 일본의 경우는 약 20만 명 정도 살아남을 것이며 이웃나라인 한국은 지구상의 전체 나라 중 종주국이 될 것이고
절대적인 핵심 국가가 될 것입니다. 한국에서 성현군자가 부지기수로 출세하여 사해만방을 이끌 것입니다. 한국은 영광스럽게도 가장 많은 숫자인 약 425만 명이 구원받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